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우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평생을 걸쳐 증명하려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파수를 통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 영상을 향해 흘러온 것입니다. 잠깐 멈춰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를 작은 설렘이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감정이 사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향해 송신할 주파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참아가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 믿으며 버티셨을 것입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돈은 늘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힘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애를 써도 그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100년 전 니콜라 테슬라가 이미 발견해 두었습니다. 테슬라,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전기를 발명한 사람? 아니면 불꽃과 번개 사이에서 홀로 실험을 하던 고독한 천재? 그 어느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전구나 발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와 주파수와 진동으로 생각하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주파수? 그게 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는 전기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포착하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전기는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던 자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흐름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좀처럼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직위, 이것들이 성공의 척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건물 너머의 전파를, 공기 속의 진동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끝에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현실은 비물질적 에너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 안의 지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폐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의 근원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파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뇌가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라디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라디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의 방송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잡음이 생기고 엉뚱한 채널의 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FM 93.1에 맞춰두면 FM 93.1의 소리만 들립니다. 아무리 다른 방송이 공중에 넘쳐흐르고 있어도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주파수에 오랫동안 맞춰져 있으면 눈앞에 기회가 지나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이 옆을 스쳐도 느끼지 못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어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수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 자책 자체가 이미 결핍의 주파수를 더 강하게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테슬라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는가? 그는 실험실에서 수백 번 실패하면서도 그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주파수에 닿는 순간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더 똑똑한 것도 아닌데, 더 부지런한 것도 아닌데, 어쩐지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이 돌아오는 것 같은 사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회가 따라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집안 배경이나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주파수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쓸 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느끼는 주파수. 지출을 할 때마다 또 나간다는 불안이 아니라 이 돈이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내게 온다는 자연스러운 신뢰의 주파수. 남이 잘 될 때 질투가 아니라 내 차례도 온다는 조용한 확신의 주파수.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안도감의 주파수. 이것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순진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방향성입니다. 뇌가 어느 쪽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마음을 오래 유지한 사람 곁에는 실제로 부유한 현실이 모여듭니다. 이것은 철학적 주장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전자기 공명 실험을 통해 증명한 원리가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파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나는 그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흐름도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닙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처음부터 작동시켜온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부르는 이 원리는 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돈을 내보내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함께 나갑니다. 그 돈은 두려움을 머금은 채 세상을 돕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두려움의 에너지를 더 데리고 옵니다. 반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돈을 내보내면 감사의 에너지가 함께 나갑니다. 그 에너지는 더 큰 형태의 감사와 풍요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둘째, 같은 주파수끼리 끌어당깁니다. 테슬라는 공명공명의 원리를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같은 진동수를 가진 두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를 진동시킵니다. 한쪽이 진동하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같은 리듬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부유한 현실이 모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 기회, 아이디어, 인연이 자연스럽게 그 곁으로 모여듭니다. 셋째, 진동이 물질을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신경신호는 뇌의 구조를 실제로 바꿉니다. 오랫동안 결핍의 언어로 생각한 뇌는 결핍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회로가 굳어집니다. 반대로 풍요의 언어로 반복하면 뇌는 풍요를 감지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회로를 재배치합니다. 테슬라가 말한 에너지, 주파수, 진동,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 삶의 현실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돈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오래된 피로함입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기대감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감정이 지금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향해 송신하고 있는 주파수입니다. 틀린 감정은 없습니다. 나쁜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감정이 더 오래, 더 자주 반복되느냐가 뇌의 채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채널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솔직한 신호입니다. 오래 고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많이 참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채널에 계속 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채널을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어려운 것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공식보다 명확한 원리 하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위대함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시작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첫 번째, 돈을 낼 때 말을 바꾸십시오.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공과금을 내거나 무언가에 돈을 지출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나간다. 아깝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그 한마디를 바꾸십시오. 잘 써줘서 고맙다. 이 돈이 세상을 잘 돌아다니고 다시 오너라.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말을 듣습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언어를 현실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또 나간다는 말을 반복하는 뇌는 결핍의 주파수를 강화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뇌는 풍요의 주파수를 조금씩 여십니다. 두 번째, 남의 풍요를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 한편이 따끔합니다. 저 사람은 좋겠네. 나는 왜 이런가?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그대로 두면 질투의 주파수가 여러분의 뇌를 결핍 채널에 더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런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 작은 전환이 뇌의 검색 방향을 바꿉니다. 뇌는 우리가 믿는 방향을 향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저런 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믿으면 뇌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는 증거만 모아옵니다. 저런 일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믿으면 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30초.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 이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모든 위대함의 출발점이다. 지금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풍요의 주파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미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의 감각이 더 많은 충분함을 끌어당깁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면 뇌의 채널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안에는 분명 돈 때문에 힘드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야 했던 시절,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가족 앞에서, 자식 앞에서 미안했던 마음들, 그 기억들이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기억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내려놓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뇌가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채널을 설정한 것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불안, 결핍의 언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회의 공기로부터 서서히 스며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설정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테슬라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꾼 발명가였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에디슨에게 특허를 빼앗기고 투자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말년에는 뉴욕의 작은 호텔 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원리는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라디오, 무선통신, 그 모든 것의 뿌리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풍요를 위한 주파수가 아니라 모두의 풍요를 위한 주파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지금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에게 닿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단지 오랫동안 잘못된 채널에 맞춰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이 순간부터
채널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뇌가 올바른 주파수를 포착하는 순간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 말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딱 30초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숨을 쉰다. 오늘도 무언가 좋은 일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 그 30초가 오늘 하루의 주파수를 조금 다르게 설정할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한 달 뒤, 반년 뒤, 1년 뒤의 현실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길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슬라도 처음에는 작은 주파수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바뀝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인간은 물질 속에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너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연결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큰 흐름 속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흐름은 여러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는 주파수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한 분을 위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돈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아니면 요즘 느끼는 작은 변화의 신호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도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께도 큰 빛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부의 주파수가 가득 흐르기를,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